예, 안녕하세요. 종가주현입니다. 예, 오늘은 차트 공부 관련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는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평선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해킹을 당하면서 영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평선도 한번 다루어 보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 공부 관련해서 추가 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다루었으면 좋겠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추가로 영상 만드는데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잘 모르면은 일단 뭐 잘 모른다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평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제 차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본저밴드와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요 세 가지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평선 없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 이평선을 사용하신 분들은 여전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어쨌든 한번 넣어 볼게요. 가격 이동평균선, 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하고, 라인은 5일선은 빨주노초로 갑시다. 빨 11선 주, 21선 노, 61선 초, 파, 뭐야, 파.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이평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5일선, 21선 요 두 개를 일반 대중들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평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평선을 쓰는 이유가 배열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게 되는데, 뭐 이평선을 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5일선은 5일간의 평균을 이어놓은 선이고 11선은 10일간의 평균을 이어놓은 선입니다. 별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 5일선, 단기적으로는 5일이면 이제 일주일이다 보니까 일주일간의 어떤 그 이동의 평균이 지금 주가가 이 위에 있다라면은 5일 동안 상승을 잘 이끌어내는 것들이 5일선 위에 있겠죠. 예. 그다음 20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죠, 한 달. 그래서 지금 단위가 끊겨 있는, 많이 쓴다는 이유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씁니다. 뭐 번외로 다른 사람들은 뭐 15일선도 쓰는 사람 있고, 뭐 17일선, 뭐 24일선, 뭐 자기 나름의 어떤 구조를 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어쨌든 배열을 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본저밴드 하나로 웬만한 배열은 이렇게 안 그어봐도 대충 보이죠. 대충 알기 때문에. 왜냐면 정확하게 이게 크로스되는 시점을 저는 타점을 잡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본다라는 겁니다. 이 뭐 크로스되는 시점을 내가 타점을 잡는 사람들은 이걸 봐야겠죠. 근데 저는 배열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전에는 정배열 보려고 그어놨다가 결국은 정배열이라는 거는 상승을 해주는 종목에서는 당연히 정배열이 됐거나 혹은 한두 개만 꼬여있고 정배열로 가는 과정이죠. 정배열이라는 거는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관심 종목 지금 빼놓은 건데, 이런 애들은 본저밴드를 다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정배열일 거예요. 상승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되죠. 이제 막 정배열이 됐죠. 얘는 노란색이 올라오면서. 서울바이오시스 빨, 주, 노, 초, 파 정배열이 됐죠. 에이텍 빨, 주, 노, 초, 파 정배열이고, 아미노로직스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애들은 역배열로 되어 있죠. 파란색이 위에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나? 여기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파란색 위에 있잖아요. 이제 뭐 이평선을 다 뛰어넘었는데 갭으로 파란색이 위에 있는 이런 차트들은 역배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은 본저밴드를 돌파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 거의 다 이렇게 정배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안 쓰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평선을 활용하는 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사용한다 혹은 21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간, 그러니까 5일선 위에 있느냐 5일선 밑에 있느냐로 내가 시장을, 이 종목을 바라보기 위해서 5일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5일선을 돌파할 때 5일선을 지지해 줄 때, 21선을 돌파할 때 21선을 지지해 줄 때, 그런 경우에는 이평선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평선은 제가 이게 보시면 본저밴드도 보통 사용하는 게 20 뭐 이 정도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본저밴드도. 근데 저는 240이죠. 이거 본저밴드. 이건 거의 움직임이 없죠. 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움직임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평선은 5일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임이 심합니다. 5일이면은 요 정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죠. 요 정도 범위의 캔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장중에도 움직여요. 장중에 분명히 돌파였는데 나중에 장이 끝나고 나니까 종가가 훅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평선도 훅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잡았던 가격이, 내가 보던 시점에는 얘가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장 막판에 이렇게 푹 들어올리니까 이평선이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니까 여기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심해요. 5일선은. 21선은 좀 덜하겠죠. 21선은 좀 덜합니다. 얘가 쭉 올리면 얘가 살짝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타점으로 5일선을 타점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 21선은 뭐 타점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제가 지금 계속해서 5일선, 21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평선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수가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게 낫습니다. 다수가 사용하는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 찾은 사람은 저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남들이 안 쓰는 걸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가장 많이 쓰는 5일선, 21선, 121선, 요 세 가지는 내가 어떤 기법을 만든다라고 쳤을 때 이 세 가지 안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을, 누구든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1선이라는 기준을 잡았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돌파 누림에서 타점을 잡는 것 말고, 많은 사람들이 21선 윗구간에서 얘를 좋게 본다. 우리가 이거 본저밴드를 보듯이, 본저밴드를 돌파한 애를 좋게 본다라고 보듯이 21선 윗구간에 있을 때 좋게 본다, 21선 밑구간에 있을 때는 안 좋게 본다라는 것들이 기반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보는 5일선, 21선, 121선 위에 있는 게 매수 주체들이, 개인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수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거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5일선, 21선, 121선을 주로 사용하시기를 권하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다른 것들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평선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만 해도 충분한, 뭐 별다른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받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듯이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매매에서 제가 보는 이런 차트에서 내가 하루에 이렇게 어떤 종목들을 돌려보면서 내가 기준을 잡는데, 이게 없으면은 저는 이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원래 있던 이 본저밴드 상단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의 높이를 알 수가 있고, 매매를 할 때 타점을 생각을 하고 얘의 구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없으면 이제 저는 단순히 이거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5일선을 보든 21선을 보든 어떤 구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이 그어져 있으면은 구간을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내용들도 제 머리에서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궁금한데요?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다루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댓글로 한번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특별한 댓글 없으면은 차트 강의는 대충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또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